안녕하십니까. 소리귀닥터TV의 전영명 원장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들은 가장 많은 질문 10가지를 선정해서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말씀드릴 토픽은 내가 귀가 잘 안 들리는데 반드시 보청기를 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난청이 치매하고 연관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보청기를 안 낌으로써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지금부터 4년 전에 한 언론에 실린 내용인데,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초고령 사회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26년쯤 되면 우리나라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된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실린 기사에 보면은 2025년도에 이미 20.3%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되고, 지금 현재 작년 말이죠.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시군구의 42%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늘어남과 함께 이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것도 오래전에 발표된 기사인데, 2019년도에 전체 노인의 10% 이상이 치매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10명에 1명 이상이 치매에 걸리고, 이것이 2050년에는 16%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데이터도 역시 해마다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수치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상으로는 아마 2050년도가 되면은 한 20%까지도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5명 중에 1명이 노인은 치매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영국에서 국립보건원에서 영국 BBC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흥미롭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방송을 통해서 보고한 게 있는데, 영국이 인구가 우리나라 비슷하고요, 사이즈가 비슷하기 때문에 영국의 데이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한데, 그 당시에는 2018년도에 이미 당시 발표할 당시입니다. 18년도에 85만 명이 치매 환자가 발생이 됐고, 2050년이 되면 260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데이터에 최근에 발표한 거는 아까 300만 명입니다. 자, 비슷하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제로 2050년이 되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상당히 많은 그 연구소를 중심으로 치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아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베이직 사이언스 쪽에 기초 연구에서 특히 건강과 관련된 그런 연구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이 바로 이 치매에 대한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발표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치매에 9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이 9가지 리스크를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이것을 20%까지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9개 치매 리스크가 어떤 것이냐, 이걸 보면은 비만이 있고요, 당뇨, 고혈압, 사회적 고립, 그리고 지체장애, 우울증, 흡연,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자, 그런데 이런 다른 굉장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중에서 예상치 못한 가장 리스크가 높은 것이 뭐냐면은 중년 이후에 난청이 나왔습니다.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이게. 이게 9%가 넘은 그 연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9가지들을 우리가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서
우리가 치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송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만과의 싸움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뇨 컨트롤하는 거 쉽지 않아요. 고혈압 물론 약을 먹고 컨트롤하고 있고요. 사회적 고립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렵고 뭐 지체장애는 이미 만들어진 지체장애가 과연 이것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고요. 우울증, 흡연, 교육 수준. 자, 여기서 이 난청 문제입니다. 중년, 4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초반에 그런 이 난청을 경험하는 경우에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왜 그러냐? 이게 봤더니 25데시벨 떨어질 때마다 인지 기능이 6.8년이 더 가속이 된다는 거죠. 청력이 25데시벨 떨어지면 나이는 60이지만 이 인지 기능의 나이로 보면은 67세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럼 65세는 70세, 70세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청력이 더 떨어진다. 자, 근데 청력이 25데시벨 떨어지는 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어떤 것이냐? 이 성인이 돼서 10년이 지날 때마다 10년마다 5데시벨씩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년이면 10데시벨, 40년이 20데시벨입니다. 자, 그러면은 20살의 나이가 40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20데시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50이 되면 25데시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됐을 때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원래 청력보다 25데시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년 이상에서 청력이 25데시벨 이상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이고 평범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청력장애가 있을 때 인지장애가 같이 동반이 되느냐? 이거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네요. 뉴스를 듣는데 일본이 일찍부터 고령화 사회가 돼서 노인들이 많은데 양로원에서 있는 노인분들에게 보청기를 착용시켜 주니까 치매가 있었던 분들이 굉장히 치매가 좋아지더라고 하는 그런 그 방송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보청기를 껴주니까 생각지도 않게 치매가 좋아지는가 이런 내용들이 당시에 발표됐는데 이제는 의학적으로 이것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서 자,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나이가 들면은 변화가 오는데 우리 몸에 변화가 오는데 나이가 들면은 귀가 퇴행성 변화가 와서 어두워지죠. 청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자연적으로 그 청각장애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청각장애가 있을 때 사회적인 고립도 증가되고 그리고 청각장애로 인해서 이미 구조가 뇌가 퇴행성 변화가 오기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런 뇌 기능의 구조와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자꾸 안 들리니까 자꾸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지 기능의 과부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인지 기능 장애가 왜 요즘에 이렇게 많이 높아지는가? 이것을 봤더니 사회적인 고립이 생기고 또 뇌가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고 인지 기능의 과부하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인지 기능 장애가 가속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그 가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꾸 이 치매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청각 장애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오는 또 인지 기능 장애가 오는 거하고 보니까 거의 같은 공통적인 어떤 영향을 환경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일하게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오는 청각 장애와 인지 기능 장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청각 장애가 인지 기능 장애를 가속화시킨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가 있으면은 첫 번째 소리가 자꾸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로 들어오는 그 뇌 기능을 자극하는 그 자극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대신에 인지와 관련되는 그런 그 언어 관련 업무가 과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 안 들리니까 이것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뭐를 씁니까? 자꾸 뇌 인지 기능을 사용하는 거죠.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그래서 청각 장애가 있을 때 이런 그 치매
그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연구가 되기 전에는 단순히 그냥 청각장애가 그냥 사람들과의 어떤 이 사회적인 고립 이런 것들을 만들고 약간 그럼으로써 우울감 같은 게 와서 이런 그 정서적인 우울감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 같은 것들을 통해서 치매가 좀 높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청각장애가 있게 되면은 잘 안 들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소리를 듣기 위해서 뭐를 자꾸 사용하냐면 인지기능을 과다하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청력이 떨어지고 또 나이가 들면은 인지기능이 떨어지는데 청력장애가 오면은 인지기능을 더 과부하가 시키고 이것이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자, 그러면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혈압이 있으면은 어떤 리스크가 있습니까? 심근경색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뇌졸중이 올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일찌감치 혈압약을 쓰고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자. 이런 얘기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상식적인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여태 개선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청각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청각장애가 있으면은 고혈압이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면 인지장애와 치매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예방하려면 어떡합니까? 잘 듣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청기 또는 보청기를 커버하지 못하는 고심도 난청이 있게 되면은 인공와우라고 하는 촉진적인 그런 수술 방법을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난청이 있으면은 누구나 다 치매가 오는 건가요? 내가 보청기를 반드시 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난청이 있은 모든 사람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보청기를 반드시 껴야 되는가? 자,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청이 있으면은 치매가 생기는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할 때 내가 안 들리기 때문에 듣기 위해서 저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그것을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그 자체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이 난청이 발견이 되면 이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나 또는 누구와 함께 사는가 또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를 꼭 여쭤봅니다.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이 난청이 뭐 한 40데시벨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중고도 난청, 중등도의 난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좀 작은 소리는 놓치게 되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굉장히 듣기 어렵게 되겠죠. 근데 그분이 저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분은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는 일도 없고 그리고 누구와 대화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본인이 뭐 TV나 음악을 크게 틀고 그냥 자유롭게 사는 분이 있다고 합시다. 자, 그분이 난청이 있어요. 그분이 과연 치매 리스크가 높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안 들리면 TV 같은 거 좀 크게 틀고 음악도 크게 틀고 그냥 그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를 만나거나 이런 일은 극히 드물고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본인이 어떤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할 때만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은 거의 하루에 또는 일상의 삶에서 안 듣기 때문에 내가 집중을 해서 과도하게 인지기능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반대로 난청이 한 30데시벨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게 이제 한 뭐 중등도, 경도에서 그 사이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내가 어떤 비즈니스 일을 해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또 하는 일과 많은 사람들과 내가 접촉을 하고 관계를 맺고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록 경도의 난청이 있더라도 보청기를 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난청이 있을 때 보청기를 껴야 되느냐 끼지 말아야 되느냐는 의사나 그런 청각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 아닌 거죠. 청력 정도가 이 정도가 떨어졌을 때, 난청이 정도 있을 때 당신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정도의 핸디캡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주고
또 보청기를 착용하거나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정도의 청각적인 혜택과 그런 유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판단해 주는 게 전문가들의 역할이고요. 정작 보청기를 껴야 되느냐 안 껴야 되느냐의 판단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서 하루 종일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청력 정도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많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을 아직도 하고 있고 또 빈번하게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건강함과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활동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보청기를 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로 내가 건강상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활동의 문제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빈번하지 않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보청기를 비록 안 낀다고 하더라도 난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좀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치매 리스크는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이렇게 오픈해서 심도 있게 나누고 관리를 받는 게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